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번 쳐주세요. 자, 멕시코전 다시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유는 뭐 어제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감정적인 상태보다는 이렇게 이성적인 상태에서 이틀이 지났죠 지금. 그 상태에서 멕시코전 정확한 자료를 통계를 통해서 한글판입니다.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대 멕시코 2대1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김영권 옐로카드, 이용 옐로카드, 그리고 손흥민 선수 골을 넣었죠. 그리고 이승우 옐로카드, 정우영 옐로카드. 그만큼 좀 거칠게 했다고 보여지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MOM을 뽑으라면 저는 문선민 선수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관제탑 이런 거 싹 다 떠나서 진짜 팩트로 가장 주눅 들지 않고 가장 압박을 하고. 근데 문선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공격 찬스가 왔을 때는 몇 번에 좀 드리블을 뺏기긴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어찌됐든 압박이나 좀 투지 면에서는 문선민, 그리고 저 굳이 몇 명을 또 꼽아보자면 이용 가장 잘하지 않았나, 이런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은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4-4-2. 그러니까 사실은 스웨덴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았어. 네이버 댓글도 보면 야 스웨덴전도 이렇게 하지,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은 굳이 입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자, 멕시코 한번 볼게요. 자, 경기 시작 4-2-3-1로 나와서 4-2-3-1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치차리토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치차리토가 골을 넣었고, 이게 경험이 그래서 커요. 정말 뭐 챔스, 뭐 월드컵도 몇 번 나왔던 선수고 이런 메이저 대회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좀 잘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전반전 주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슈팅을 많이 때렸네. 공격을 많이 했네요. 네. 오히려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멕시코보다 슈팅을 많이 때렸다는 게, 야 멕시코전은 확실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나. 진짜 전반전에 잘했으니까요. 네, 전반전에 너무 잘했으니까. 크게 벗어난 슈팅 2번, 6번, 막힌 슈팅 9번. 하긴 뭐 손흥민이 슈팅 때린 것만 해도 뭐 3개가 있었으니까, 저 그 1대1 돌파해서 거기서 긴 패스 받고 드리블 치다가 이제 왼발 슈팅만 해서 이제 좀 수비한테 막혔는데 그것만 해도 3개니까. 네. 그 다음에 파울이 24개, 멕시코가 7번.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진짜 거칠게 경기를 했다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옐로카드 4개, 멕시코는 없었고, 코너킥 7개. 자,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비판해야 될 점이, 코너킥을 한 명을 불려서 그 선수에게 주고 거기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게 안 먹혔잖아. 그러면 바로 올려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후반전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알고 있는데 자꾸 A로 올려. A. 그래서 그 A로도 크로스를 올렸냐. 멕시코 압박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뒤로 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코너킥 7개 중에 제가 봤을 때 6개는 날려먹었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요. 코너킥 시도가 유효가 29%야. 물론 멕시코보단 높게 나왔지만 7개를 해서 2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그 코너킥 시도가 실패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리킥이 하나 있었는데 유효가 0이죠. 프리킥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프리킥가 많은 대한민국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프리킥을 좀 찾기 힘든 듯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전후반 패스 시도 366개 중에 301개, 그리고 멕시코는 502개 중에 450개. 패스 성공률만 봐도 90%입니다. 90%. 근데 우리나라는 공격력은 좋았는데 이 중에 백패스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고, 안정환 해설위원님이 항상 하는 말이 역습 상황에서 좀 볼이 뺏기더라도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다 안 되면 일단 꺾고 뒤로 빼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쳤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저보다 1억 배, 2억 배 축구 잘하시는 분이지만 축구 팬으로 좀 아쉽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 경합 시도도 보면은 공중볼 경합이 56%, 멕시코는 44%.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신장이 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땅볼 경합 시도 42%, 58%.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멕시코 압박이 오면은 볼을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수가 몇 없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걷어내요. 그러면 그 걷어내는 볼들을 몇 번을 한국 선수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걷어낼 때마다 멕시코가 잡는단 말이야. 멕시코가 걷어낸 거를 우리가 잡았는데 또 멕시코가 잡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컨볼 잡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랑 붙는 상대방 팀한테 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서 과감하게 경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이 좀 나아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상대가 반칙을 했는데 불지 않았을 때는 원래 보통 옛날에는 뭐야 이렇게 막 했었어요. 부심 눈치 보고 심판 눈치 보고. 근데 바로 뺏으로 달려가는 거 이런 거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멕시코 두 번째 골도 솔직히 말하면 기성용 선수가 반칙을 당했어요. 멕시코의 반칙이었어요. 이거는 오늘 저도 미러볼에서 지소연 선수도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VAR을 안 줬는데 VAR도 저는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각 팀마다 진짜 뭐 전후반 한 번은 너무 많으니까 각 팀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심판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권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VAR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정말 그냥 지나칠 오신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든 건 맞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면 다음 월드컵 때는 좀 고쳐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월드컵 때 피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재밌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VAR 사소한 것부터 불만이 나온다면 과연 월드컵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축구 팬들에게 그리고 일반 월드컵은 나라들이 즐기는 이런 스포츠로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려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정말 인종차별 없애고 인종차별하는 선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선수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 이런 거 경기장에 절대 못 들고 오게 하고 막 나치 마크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런 거는 피파에서 무조건 신경 쓰고 그리고 이번에 경기 보면서 정말 짜증났던 거 뭐야? 부부젤라 이런 거는 진짜 X 시켜야 돼.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막 삐비비비.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런 부분을 피파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슈팅 한번 보면은 손흥민 8번, 그 다음에 기성용 3번, 황희찬 1번. 황희찬 선수가 전반전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돌파도 좋아서 이용 선수의 크로스 좋았고 슈팅도 나쁘지 않았어요. 황희찬 선수의 후반전에 약간 실망한 게 제가 그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황희찬 뭐해 이렇게 했는데 좀 죄송하고요. 아니 거기선 슈팅 때렸어야 됐어요. 축구 선수는 신기해요. 하루 잘하면 대박이야. 하루 못하면 진짜 쌍욕 먹어. 정말 힘든 직업 같아요. 정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했었어야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전에 당연히 나오겠죠. 황희찬 말고는 지금 뭐 나올 공격수가 있나. 응? 공격수를 3명 뽑았는데 쓰지도 않을 어차피 장현수 쓸 거면서 센터백을 5명 뽑은 신태용 감독인데 그럴 거면 겹치더라도 부상에서 하락세였더라도 국민이 원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고 유럽에서 통하는 석현준을 데려갔었어야지. 근데 결국 황희찬, 손흥민, 김신욱. 근데 김신욱은 냉정하게 어땠어요? 스웨덴전에 별로였잖아요. 그럼 황희찬이 나오겠지. 그러면 독일전에 어떻게 해라?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용수 감독님이 저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그때 인터뷰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과감하게 때려라.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 사실 그때 백쇼트 한 것은 정말 경험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있으면 저는 뭐 볼도 못 잡았겠죠. 나는 뭐 3분 뒤에 뭐 헥헥거렸겠지. 근데 축구 팬으로서 축구를 보는 사람으로 K리그 홍보대사로서 이런 말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자, 패스 시도 이재성 선수 85%. 이재성도 분위기가 좋지 못했죠. 별로였습니다. 자, 이용 너무 잘했죠. 손흥민 92%. 키패스 시도 황희찬이 잘했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정을 보지 않아. 공격수도 결국 골로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인종차별 해가지고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마라도나 그 사람도 수많은 드리블을 했을 거야. 근데 그 잉글랜드전 때 6명인가 제치고 골을 넣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멋있는 드리블이 물론 없었을 수 있지만 있었을 거야. 그 사람도 그 많은 수많은 리그를 뛰고 나폴리에서 뛰고 이랬는데 없었겠습니까?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 골을 기억하는 이유는 공격수는 골로 말해야 돼요. 자, 경합 이용 선수가 로사노를 그래도 좀 잘 막아줬죠. 로사노가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로사노가 더 잘하지 못하게 막은 거는 그래도 좀 우리나라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문선빈도 과감하게 좀 수비적으로 잘 나와줬고 네. 그래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멕시코는 잘 싸웠는데 진짜 몇 개의 실수 때문에 너무 아쉽네요.